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집행하도록 지시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법원이 인정한 건데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신동철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렬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이 대목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임 장관은 징역, 그리고 그 차관은 또 징역. 그런데 후임인 장관은 본인을 건너뛰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전임 정무수석도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고, 전임 정무비서관도 안다고 하는데, 후임 정무수석은 자기는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정무수석실 시절에 다른 비서관들은 실형이 나온 건데요. 조윤선 전 장관만 무죄가 나온 겁니다. 본인만 빠진 거예요. 함께 일을 했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무죄도 아니고요. 예. 본인이 정무수석 되기 직전 정무수석이 인수인계했다고 하고, 본인이 장관 되기 직전 장관은 구속됐고, 본인이 장관일 때 차관도 구속됐고, 본인이 수석일 때 다른 수석도 구속됐는데 본인만 안 된 겁니다.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하고,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뉴스공장에 법무수석이 있습니다. 네. 법무수석이요? 네. 네. 이정렬 전 판사님, 부장판사 출신쯤 되면은, 예, 요 사안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잠시 후에 미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왜 무죄인가 하는 기사도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네, 재판부가 그 관련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부임 당시 비서관들과 공모해서 지원 배제를 승인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정무수석실이 관여를 했다고 해도 보고를 받거나 관련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본인이 정무수석이 되기 이전에 계획되고 실행된 거죠. 하지만 본인이 있는 동안도 계속 실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승인할 필요가 없죠. 애초에 본인이 있기 전에부터 승인돼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승인하지 않았다는 게 무죄의 이유는 될 수 없는 것 같고, 그럼 본인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그렇죠?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난 4월달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증언한 바도 있는데요. 조윤선 장관이 보고를 받고 이 정도냐라고 반응을 보이면서 블랙리스트 하지만 정책을 중단하진 않았다라는 증언도 나온 바가 있거든요. 알고도 있었고, 사실은 지금 구속된 차관이나 장관이 아니라 그 밑에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 그 증언도 문체로부터 나왔는데 왜 그런 증언들은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이 안 된 건지. 주무장관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정무수석 때는 정말 승인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칩시다. 주무가 아니어서. 문체부 장관은 주무잖아요. 주무. 그러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범죄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본인이 직접적으로 주체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문제를 따졌어야 할 것 같은데, 여하간 조윤선 전 장관만 이 부분이 무죄가 됐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잠시 후에 법률적인 부분은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언론들이 왜 무죄인지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뭐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네. 많은 언론들이 왜 무죄인가 기사를 내긴 냈습니다만, 요약하면은 직접 승인하고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 이 정도 추정이거든요. 예. 네, 그렇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인데요. 어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 부분도 재판부가 명시한 게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공범 혐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재판 자체로는 그런 판결 내용이 없지만 그 결과가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그렇지만 어제 재판에서 대다수 피고인에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7명 중에서 4명이 위증 혐의로 기소됐거든요. 이 중에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판부는 위증의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해서 위증했다라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회 위증을 유죄로 대부분 인정한 거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주목할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위증해도 흔히 말하는 솜방망이, 대충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책임을 분명히 따지긴 따졌습니다. 그것이 위법하다고 따졌고 이 이야기 하면서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전히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청와대 지시로 지원 배제 업무, 지원 배제라는 말도 참 웃겨요. 블랙리스트죠. 블랙리스트 업무를 위해서 9,000명 명단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거를 조 전 장관이 알았다고. 그 부분은 또 인정했습니다. 알았다고 재판부도요. 했잖아요. 예. 위증 부분에서 아는데 모른다고 했다고 이걸 인정했어요. 이걸 인정했는데 당시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도 전혀 없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 이거는 위증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블랙리스트에 있어서는 무죄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알긴 알았는데 알긴 알았다는 것은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위증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진짜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준 거죠. 아는 자체로 이미 관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장관이기 수석, 때문이죠. 장관도 그렇고 수석인데요. 수석이 2명도 아니고요. 장관이 2명도 아니거든요. 과연 이게 안 가면 이 판결이. 이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는 이정열 판사가 판결해 주시겠죠. 언론 기사만 보고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 기자들은 판사를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에 저희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와 함께 진상조사위를 출범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문화예술인 17명과 문화체육부 직원들이 함께 구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체부는 이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꽤. 왜냐하면 문체부가 이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그리고 사실은 문체부 직원들 중에 이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도 크게 느꼈고 고백도 했고 실제 특검에 여러 가지 문서를 제공한 것도 그럼 참담함 때문에 제공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느끼는데 장관이 아니라고 무죄로 나오면 후임 장관이 지금 조사위 법률적 판단하고는 별개로 진상조사회를 꾸렸으니까 여기서 또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또 2심에서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화계에서는 이게 이제 인정이 잘 안 되겠죠. 장관이 빠져나왔으니까요. 중무부처에 실행한 문화계에서는 뭐 인정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이 있던 것 같은데. 네, 어제 유감 표명들 나왔습니다.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인 이원재 소장이요. 관련해서 이러한 판결들을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문화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예술계에서 말이 되느냐고 성명들이 나왔고요. 자,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어제 발의됐습니다.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를 설치하고 부정축제 재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소급해 몰수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별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132명입니다. 좀 더 필요하네요, 숫자가. 15명이. 특이한 것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에서도 김성태 의원이 1명 있는데 바른정당에서 1명도 없다는 점. 바른정당에는 사실 지난번 국정조사 때 굉장한 활약을 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스타 정치인들이 그때 탄생 많이 했습니다. 네, 어쨌든
물론 뭐 발의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법안이 이제 나중에 회의 때 통과시키지 않도록 반대표를 던진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여간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한국 마사회 관련된 소식입니다. 한국 마사회가 정유라 씨 등 승마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사회 예산을 쓰는 방안을 지난해 1월 초 현명관 당시 회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보도입니다. 이게 오래돼가지고요. 이게 무슨 뉴스인지 잘 모르실 텐데 간단 요약하면은 삼성이 회장사인 대한승마협회가 최순실 씨에게 뭐 말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 계획이 있었다는 건 이제 확실한데 밝혀졌는데 그런데 마사회는 상관없다고 그랬거든요. 계속 부인했었어요. 우리는 상관없다고.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사회 회장도 삼성 출신이란 말이죠. 현명관 당시 회장. 여기서는 계속 우리는 최순실 정유라 지원한 적 없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처음에는 1,000억대, 나중에는 몇백억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몇십억대 지원 계획이 있었던 거죠. 예. 계획이 있었던 거고 정유라 지원 계획이 실제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실행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마사회에서 박재홍 전 국가대표 감독. 네, 승마단 감독입니다. 이 감독을 정유라 지원을 위해서 독일에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갔다가 보니까 정유라 가르치는 걸 못 해먹겠다고 귀국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 다른 선수들은 하나도 없고 정유라 선수라고는 정유라는 훈련도 안 하고 지원도 없고 그리고 돈은 중간에서 빼먹고 이분이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 항의를 했단 말이죠. 이 문제. 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그 지원 대책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이지 그렇게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자 우리는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예, 해당 문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승마협회 마사회 말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정유라 지원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계속 부인했는데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전방위로 정유라 선수 하나를 왜 지원했겠어요? 그거는 최순실 혼자만의 힘으로 됐겠는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뒤에서의 승인이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그런 입증하기 위한 물증 하나 더 나온 거죠. 예. 자, 잠시 후에 저희가 바로 이정열 판사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목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직무정지 중에도 업무 추진비를 하루에 800만 원꼴로 썼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요? 예,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6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있는데요. 조윤선 장관이 보고를 받고 이 정도냐라고 반응을 보이면서 블랙리스트 하지만 정책을 중단하진 않았다라는 증언도 나온 바가 있거든요. 알고도 있었고 사실은 지금 구속된 차관이나 장관이 아니라 그 밑에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 그 증언도 문체로부터 나왔는데 왜 그런 증언들은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이 안 된 건지. 주무장관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정무수석 때는 정말 승인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칩시다. 주무가 아니어서. 문체부 장관은 주무잖아요. 주무. 그러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범죄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본인이 직접적으로 주체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문제를 따졌어야 할 것 같은데 여하간 조윤선 전 장관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잠시 후에 법률적인 부분은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언론들이 왜 무죄인지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뭐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네. 많은 언론들이 왜 무죄인가 기사를 내긴 냈습니다만 요약하면은 직접 승인하고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 이 정도 추정이거든요. 예. 네, 그렇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인데요. 어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 부분도 재판부가 명시한 게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공범 혐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 재판의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재판 자체로는 그런 판결 내용이 없지만 그 결과가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다음 잠시 후에 미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왜 무죄인가 하는 기사도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네, 재판부가 그 관련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부임 당시 비서관들과 공모해서 지원 배제를 승인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정무수석실이 관여를 했다고 해도 보고를 받거나 관련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본인이 정무수석이 되기 이전에 계획되고 실행된 거죠. 하지만 본인이 있는 동안도 계속 실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승인할 필요가 없죠. 애초에 본인이 있기 전에부터 승인돼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승인하지 않았다는 게 무죄의 이유는 될 수 없는 것 같고. 그럼 본인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그렇죠?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난 4월달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증언한 바도 자기는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정무수석실 시절에 다른 비서관들은 실형이 나온 건데요. 조윤선 전 장관만 무죄가 나온 겁니다. 본인만 빠진 거예요. 함께 일을 했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무죄도 아니고요. 예. 본인이 정무수석 되기 직전 정무수석이 인수인계했다고 하고 본인이 장관 되기 직전 장관은 구속됐고 본인이 장관일 때 차관도 구속됐고 본인이 수석일 때 다른 수석도 구속됐는데 본인만 안 된 겁니다.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하고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뉴스공장에 법무수석이 있습니다. 네. 법무수석이요? 네. 네. 이정렬 전 판사님 부장판사 출신쯤 되면은 예. 요 사안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집행하도록 지시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법원이 인정한 건데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신동철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렬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이 대목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임 장관은 징역 그리고 그 차관은 또 징역. 그런데 후임인 장관은 본인을 건너뛰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전임 정무수석도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고 전임 정무비서관도 안다고 하는데 후임 정무수석은